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 N분화학에서는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온결합과 마찬가지로 총 4개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볼 특징은 힘이 가해졌을 때입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힘이 가해졌을 때 단단하지만 비교적 잘 부서진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결정과 공유결정으로 나눠서 비교를 해볼 거예요. 분자결정은 분자 간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힘이 가해졌을 때 쉽게 부서집니다. 하지만 공유결합은 입자 간의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단단하여 잘 부서지지 않는데요. 이건 저번 N분화학에서 배웠던 그림을 잠깐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드라이아이스를 보면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해 단단한 정도가 결정이 되고요. 다이아몬드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인력에 의해 단단한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보다 원자와 원자 사이의 인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공유결정 물질은 비교적 단단하고 분자결정 물질은 비교적 단단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분자결정 물질이 쉽게 부서지는 이유는 분자 간 인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유결정은 원자 간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부서지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흑연은 쉽게 부서집니다. 흑연이 잘 부서지는 이유는 이 구조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탄소는 결합할이 몇 개였나요? 14족 원소이기 때문에 4개잖아요. 그러면 4개의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데 흑연에 있는 탄소를 보면 3개의 공유결합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결합판 하나는 어디에다 쓰고 있냐? 위층과 아래층을 연결하는 약한 공유결합을 형성하는데 결합판 하나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때 만들어지는 결합 자체가 완벽한 공유결합이 아니다 보니 층과 층 사이의 인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조그마한 충격이 가해져도 쉽게 부서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층과 층 사이의 결합이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 이용하면 한 개의 층만 떼어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그래핀이라고 하죠. 두 번째로 공부할 특징은 물에 대한 용해성인데요. 이온결합 물질은 대부분 물에 잘 녹았고 물에 녹는 물질을 전해질,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앙금이라고 불렀잖아요. 고온결합 물질은 대체로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물론 설탕, 포도당 같은 것들은 물에 녹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고온결합 물질은 물에 녹지 않아요. 세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은 전기 전도성입니다. 혹시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을 공부할 때 전기 전도성 어떻게 확인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전기 전도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는지, 그 입자가 움직일 수 있는지. 앞에 그림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왼쪽이 분자 결정이고 오른쪽이 공유 결정이에요. 물론 얘네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원자핵 또는 전자가 전하를 띠고 있겠지만 이 모형 자체를 들여다봤을 때 전하를 띠는 입자가 보여요? 안 보이죠. 그 말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하를 띠는 입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든 액체 상태든 수용액 상태든 모두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흑연 같은 물질은 전기 전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흑연은 따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로 확인할 특징은 바로 녹는 점과 끓는 점입니다. 이온결합 물질에서도 선생님이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했나요? 바로 입자 간 인력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고온결합 물질은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 두 가지로 나눠서 녹는 점, 끓는 점 비교를 하는데요.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왼쪽에 있는 게 분자 결정, 오른쪽에 있는 게 공유 결정이에요. 분자 결정에서는 입자 간 인력이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이고 공유 결정에서는 입자 간 인력이 원자와 원자 사이의 인력입니다.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특징을 비교해 주셔야 돼요. 분자 결정은 분자 간 인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공유 결정은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 간 인력이 강합니다. 분자 결정부터 볼게요. 분자 간 인력이 약하다는 이야기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25도 부근의 상온에서는 기체 또는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반대로 공유 결정은 원자 간 인력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습니다. 그럼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요? 잘 녹거나 잘 끓지 않기 때문에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비교하는 까닭은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의 입자 간 인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번 N분화학에서 다뤘던 것처럼 분자 결정은 결합 에너지가 녹는 점 끓는 점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공유 결정은 결합 에너지에 따라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달라진다. 이것까지 같이 이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물질에 대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를 해볼 거예요. 이온 결정, 분자 결정, 공유 결정입니다. 이온 결정은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예전 N분화학에서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정은 상대적으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로 높은 편이냐? 가장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건 공유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이온 결정, 상대적으로 낮은 게 분자 결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물질들이 그렇다는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온 결정 물질 중에 공유 결정보다 녹는 점이 더 높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거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해석할 때에는 끓는 점, 녹는 점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기 전도성까지 같이 비교해서 어떤 결정 물질인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을 구별하는 것은 다음 N분화학에서 금속결합 공부를 한 뒤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3단원 뒷부분은 공유결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유결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전 N분화학에서 다뤘던 각 족에 따른 결합할의 개수는 꼭 외워주세요. 그러면 오늘 N분화학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N분화학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